하은아, 어디서든 살아만 있어다오. 매일 아침 창가를 비추는 햇살처럼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질 한 편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백구와 할머니의 28년의 기다림 끝에 밝혀지는 가족의 진실. 저를 떠나지 않던 하얀 백구와 매일 기도문을 적던 노년의 여인. 누구도 믿지 않았던 기다림의 끝에 어느 날 낯선 여자가 절에 나타납니다. 말 못하는 백구가 갑자기 기도문을 합고 짓기 시작하는데 그 이름, 그 시간, 그 자리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기다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따뜻한 응원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지만 햇살 낭독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마음을 어루만질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자락에 낡은 기와지붕을 이고 있는 작은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양사라 불리는 이 절은 규모는 작았지만 5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오래된 사찰이었죠.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법당에서는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소리를 따라 한 할머니가 느린 걸음으로 절을 찾아왔습니다. 박말순 할머니, 올해로 72이 된 이 마을 토박이였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고 손에는 낡은 기도문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할머니 곁에 늘 하얀 개 한 마리가 따라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개를 백구라고 불렀는데 15살이 넘은 늙은 개였지만 할머니가 절에 갈 때마다 빠짐없이 동행했습니다. 하은아, 어디서든 살아만 있어다오. 박말순 할머니는 법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매일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손에 든 기도문은 너무 오래되어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었고 접힌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죠. 글씨는 희미해져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할머니는 그 내용을 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를 지키는 해안 스님은 60대 중반의 온화한 승려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절을 지켜온 해안 스님은 박말순 할머니의 기도를 지켜보며 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스님은 최근 들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도문을 펼칠 때마다 백구가 그 종이 위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더니 가끔은 혀로 종이를 핥기도 하고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백구야, 또 그러는구나. 이 종이에 뭐가 있길래 그러니? 박말순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의 손길을 받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지만 여전히 기도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해안 스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말순 보살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 기도문 정말 오래되어 보이는군요. 스님, 이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처음 쓸 때는 까만 먹물이 선명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파래버렸네요. 박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절집에서는 각자의 사연을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으니까요. 백구는 할머니가 기도하는 동안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먼 산을 바라보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아니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애처로운 울음소리였습니다. 박말순 할머니는 남편 없이 홀로 살아온 세월이 40년이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딸 하나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지만 그 딸마저도 20살이 되던 해에 집을 나간 후 소식이 끊겼죠. 그 후로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은 백구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말순 할머니를 보며 혀를 찼지만 누구도 그 아픔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하은이를 기다리는구나. 나도 그래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사람만 있다면 언젠가는. 할머니의 중얼거림을 들은 해안 스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은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요. 딸의 이름은 영숙이라고 들었는데 하은은 또 누구란 말인가? 스님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절 마당에는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산문 쪽을 바라보았죠.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도 백구의 시선을 따라 산문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백구야, 또 헛것을 본 거니? 이제 너도 늙어서 그러는구나.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산문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누군가가 나타날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가 드디어 돌아올 것처럼 말이죠. 해안 스님은 백구의 모습을 보며 문득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늙은 개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박말순 할머니가 매일 올리는 그 기도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닿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박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기도문을 정성스레 접어 품에 넣고 백구를 부르며 절을 나섰죠. 백구는 할머니를 따라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한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을 나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해안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기도를 올리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키는 백구의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날 저녁 해안 스님은 부처님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하은이라는 그 아이가 무사히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꼭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소서. 스님의 기도가 끝나자 법당 안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법당 문을 살짝 열었죠.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마치 오랜 기다림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백양사에는 평소와 다른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파견된 요양보호사 실습생들이 봉사활동을 위해 찾아온 것이었죠. 해안 스님은 젊은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절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백양사입니다. 작은 절이지만 5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오늘은 법당 청소와 마당 정리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습생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28살의 김하은이었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맑은 눈빛이 인상적인 하은은 다른 실습생들과 달리 절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낯설지 않은 듯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받는 듯한 표정이었죠. 박말순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백구와 함께 절을 찾았습니다. 산문을 들어서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평소와 다른 백구의 행동에 할머니도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죠. 그 순간 백구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짖는다기보다는 울부짖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처절한 소리였죠. 그리고는 누군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5살 늙은 개가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어디 가니? 박말순 할머니가 다급히 백구를 불렀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하은에게 달려가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죠. 그리고는 낑낑거리며 하은의 손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 강아지가 왜 이러지? 저를 아는 것처럼. 하은은 당황하면서도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 보는 개인데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죠. 백구는 하은의 손길을 받으며 더욱 흥분한 듯 뛰어다녔습니다. 박말순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 백구가 왜 이러는지 처음 보는 분인데 이상하네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도 강아지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은의 말에 박말순 할머니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할머니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아가씨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김하은입니다. 요양보호사 실습 중이에요. 하은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박말순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와 하은 사이를 오가며 계속 낑낑거렸죠. 마치 둘을 연결시키려는 듯,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해안 스님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말순 보살님, 괜찮으십니까? 스님 하은이라고. 이 아가씨 이름이 하은이래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해안 스님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일 기도문에 적혀 있던 그 이름, 20년 넘게 찾고 있던 그 이름이 바로 하은이었으니까요. 하은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법당 안으로 모셨습니다. 백구는 한시도 하은의 곁을 떠나지 않았죠. 법당에 앉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기도문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하은이 기도문을 받아들고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희미하게 바랜 글씨 사이로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하은아, 살아만 있어다오. 할미가 꼭 찾을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 왜 여기에?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구는 하은의 손을 하드며 기도문을 향해 코를 대고 킁킁거렸죠. 그러더니 갑자기 할머니 앞으로 가서 기도문을 물고는 다시 하은에게로 가져갔습니다. 박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보육원에서 잘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하은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전 갓난아기 때 보육원 앞에 버려져 있었대요. 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고요. 그 말을 듣자 박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말순 보살님, 혹시 이 아가씨가 그동안 찾으시던 그 아이입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그저 이름이 같을 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백구는 계속해서 하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오직 하은만을 따라다녔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은을 기도문 앞으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하은은 점점 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이 절이 이렇게 익숙한지, 왜 이 할머니를 보면 가슴이 아픈지, 왜 이 늙은 개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은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할머니, 저 이상하게 이 절이 낯설지 않아요. 처음 왔는데도 마치 와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박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몇 살 때 보육원에 가게 되셨는지 아시나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생후 몇 개월 안 됐을 때라고 들었어요. 겨울이었다고. 그리고 이상한 건 저를 발견했을 때 제 옆에 하얀 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가 짖어서 사람들이 저를 발견했다고.
그 순간 백구가 크게 짖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은의 품으로 뛰어들어 얼굴을 핥기 시작했죠. 박말순 할머니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야, 그때 그 개였단 말이니? 해안 스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말순 보살님, 무슨 말씀이신지.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28년 전 겨울이었어요. 우리 딸 영숙이가 20살에 집을 나갔는데 임신한 몸이었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백구가 아직 강아지였는데 어느 날 밤 미친 듯이 짖더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았죠. 하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와 백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뭔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왜 이 절이 익숙했는지, 왜 백구가 자신을 알아봤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지관 기숙사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죠. 박말순 할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 백구의 간절한 눈빛,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낡은 기도문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새벽녘 하은은 보육원 시절 자신을 돌봐주셨던 원장 수녀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8순을 넘기신 마리아 수녀님은 은퇴하여 요양원에 계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죠. 수녀님, 저 하은이에요.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해요. 아이고, 하은아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수녀님, 제가 보육원에 왔을 때 정말 하얀 개가 있었나요? 그 개가 저를 구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녀님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하은아, 왜 갑자기 그걸 묻니? 그래, 맞아. 하얀 개가 있었어. 그 개가 계속 짖어서 우리가 너를 발견할 수 있었지.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그 개가 너를 품에 안고 있었어. 체온을 나눠주려는 것처럼.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백구가 자신을 구한 개였단 말인가? 28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것인가?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다시 백양사를 찾았습니다. 실습 일정은 없었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절로 향했죠. 산문에 들어서자 백구가 먼저 달려와 반겼습니다. 어제보다 더 열렬하게 꼬리를 흔들며 하은의 주위를 빙빙 돌았죠. 박말순 할머니는 법당 앞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하은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아가씨, 또 오셨네요. 할머니, 어제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서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하은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신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물건이었죠. 수첩을 펼치자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 하은이 미안해.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는 그 글씨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글씨, 영숙이 글씨야. 우리 딸 글씨란 말이야. 해안 스님이 다가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말순 보살님,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만지며 울먹였습니다. 영숙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는데 똑같은 글씨체예요. 동그란 글씨에 무, 받침을 유독 크게 쓰는 버릇이 틀림없어요. 하은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자신의 엄마가 박말순 할머니의 딸이란 말인가? 그럼 이 할머니가 자신의 외할머니란 말인가? 할머니, 그럼 영숙이라는 분이 제 엄마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박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영숙이는 나한테 아이를 맡기고 갔을 텐데 왜 보육원에. 그때 백구가 갑자기 산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은의 옷자락을 물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죠. 하은과 할머니 그리고 스님은 백구를 따라 절 뒤편 작은 오솔길로 들어섰습니다. 백구는 오래된 우물가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이미 메워진 지 오래된 우물이었지만 그 옆에는 작은 돌무덤 같은 것이 있었죠. 백구는 그 돌무덤 앞에서 낑낑거리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뭘 하는 거니? 박말순 할머니가 백구를 말렸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물고 나왔는데 비닐에 쌓인 작은 상자였죠.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흐느껴 울었죠. 영숙아, 우리 영숙이야. 그리고 이 아기가. 편지를 펼쳐보니 영숙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어요. 아이 아빠는 유부남이었고 저를 버렸어요. 저는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은이를 엄마한테 맡기고 싶었지만 엄마한테도 짐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보육원에 맡겼어요. 백구가 지켜줄 거예요. 제가 부탁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멀리 떠날게요. 하은아, 미안해. 편지를 읽는 내내 법당 뒤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충격에 몸을 떨었고 박말순 할머니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죠. 영숙아, 이 바보야. 왜 혼자 짊어지려 했니? 엄마가 다 이해해 줄 수 있었는데 왜 혼자. 백구는 하은과 할머니 사이를 오가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이제야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28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드디어 밝힌 것처럼 안도하는 듯했죠. 해안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구가 모든 걸 알고 있었군요. 영숙 보살이 백구에게 하은이를 부탁했고, 백구는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보육원까지 따라가서 하은이를 지켰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말순 보살님 곁을 지킨 거죠. 하은은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과 할머니를 이어준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이 늙은 개가 너무나 고맙고 애틋했죠. 백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를 잊지 않고 기다려줘서. 박말순 할머니도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왜 너를 찾아 헤맸는지. 영숙이가 편지에 내 이름을 적어놨었어, 하은이라고.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문에 너의 이름을 적었던 거야. 너를 찾기 위해서. 하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죠.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박말순 할머니는 하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 28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가족이 되긴 어렵겠지. 그저 가끔 이 할미를 보러 와주면 그것만으로도 고마울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복지관 실습을 핑계로 매일 백양사를 찾았죠. 박말순 할머니와 어색하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하은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예전처럼 밥도 잘 먹고 활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보건소에서 일하는 정간호사가 하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간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이 마을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터줏대감이었죠. 하은 씨, 혹시 박말순 할머니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요즘 할머니가 많이 밝아지셨다고 하던데. 아, 네, 그냥 봉사활동 가면서 친해졌어요. 정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28년 전에 이 마을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미혼모가 아이를 버리고 사라진 사건이요. 그때 온 마을이 떠들썩했죠. 하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아이를 발견한 게 하얀 개였대요. 계속 짖어서. 사람들이 가보니 갓난아기가 있었다고. 그 개가 아니었으면 아이는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나요?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개는 며칠 동안 보육원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사라졌대요. 나중에 보니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왔더라고요. 박말순 할머니네 집으로요. 하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백구가 자신을 구하고 보육원까지 따라갔다가 다시 할머니 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박말순 할머니 딸이 바로 그때쯤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숙이라고. 참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임신한 걸 들키고 집을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정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들 영숙이가 그 아이 엄마일 거라고 수군거렸지만 박말순 할머니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기 딸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그 후로 할머니는 완전히 변하셨죠. 매일 절에 가서 기도만 하시고. 하은은 복잡한 심정으로 보건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죠.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다는 것,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가 28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것까지. 그날 저녁 하은은 백양사로 향했습니다. 법당에는 박말순 할머니가 혼자 앉아 기도를 올리고 있었죠. 하은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하은아, 왔구나. 오늘은 좀 늦었네. 할머니,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박말순 할머니는 하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니, 영숙 씨는 지금 어디 있나요? 살아는 계신가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떠난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으니까. 처음엔 원망도 많이 했지. 왜 혼자 도망갔냐고, 왜 아이마저 버렸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저 살아만 있기를 바라게 되더라. 할머니는 저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저 때문에 딸을 잃으신 거잖아요. 박말순 할머니는 놀란 듯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넌 아무 죄가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찾아주지 못해서. 그때 갑자기 백구가 밖에서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소리에 하은과 할머니는 급히 밖으로 나갔죠. 백구는 산문 쪽을 보며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죠. 낡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늙은 여인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박말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가까워졌고 달빛에 얼굴이 드러났을 때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수가. 맞았습니다. 28년 만에 돌아온 영숙이었죠. 하지만 예전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죠. 50에 간 넘은 나이인데도 70은 되어 보였습니다. 엄마,
영숙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가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죠. 하은이 급히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하지만 영숙은 하은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너는 누구니? 하은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하은이에요. 김하은. 영숙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은의 얼굴을 만지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죠. 하은아, 우리 하은이 정말 내가 맞니?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백구는 영숙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핥았습니다. 영숙은 백구를 보며 더욱 흐느꼈죠. 백구야, 넌 약속을 지켰구나. 우리 하은이를 지켜줬구나. 박말순 할머니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아, 어디 있었니? 왜 이제야 왔니? 왜 이렇게 됐니? 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암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대요. 죽기 전에 하은이를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법당 앞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28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상처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죠. 해안 스님이 나와서 영숙을 법당 안으로 모셨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야기는 천천히 하시고. 영숙은 비틀거리며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과 박말순 할머니 그리고 백구가 그 뒤를 따랐죠. 법당 안에 앉은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겁한 엄마였어요. 하은이를 버리고 도망쳤죠. 서울로, 부산으로, 제주도로 계속 떠돌았어요. 하지만 단 하루도 하은이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들과 일기장, 그리고 약봉지들이 가득했죠. 사진 속에는 어린 하은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여러 아이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놀이터에서,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28년 동안 전국의 보육원을 찾아다녔어요. 하은이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름도 바뀌었을 수 있고 입양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비슷한 아이들을 보면 무작정 사진을 찍었어요. 박말순 할머니가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아, 너도 하은이를 찾고 있었구나. 엄마, 저 정말 후회했어요. 왜 그때 엄마한테 모든 걸 털어놓지 못했을까? 왜 혼자 감당하려 했을까?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하은이가 추위에 떨고 있는 꿈, 하은이가 엄마를 부르며 우는 꿈. 영숙은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손수건에 피가 묻어났죠. 서울에서 식당 일을 하다가, 부산에서 공장 일을 하다가,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에서 일하다가, 돈을 모으면 보육원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하은이는 없었어요. 아니, 있었는데도 제가 못 알아본 건지도 모르죠. 하은은 복잡한 심정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망과 연민,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왜 절 버리신 거예요? 할머니한테라도 맡기고 가실 수 있었잖아요. 영숙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나는 20살이었어. 아이 아빠는 유부남이었고 나를 임신시키고는 도망갔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죽고 싶었어. 하지만 뱃속에 너가 꿈틀거리는 걸 느끼면서 죽을 수도 없었어. 백구가 영숙의 곁으로 다가가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얹었습니다. 영숙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백구한테 부탁했어요. 하은이를 지켜달라고. 좋은 사람한테 발견될 때까지 곁에 있어달라고. 백구는 정말 약속을 지켰네요. 해안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돌아오신 겁니까? 영숙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3개월 전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이미 온몸에 퍼져서 수술도 불가능하대요. 앞으로 한두 달 남았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향에 오고 싶었어요. 엄마를 보고 싶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은이도. 그때 영숙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섞인 가래를 계속 뱉어냈죠. 하은이 급히 영숙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지금 당장요. 아니야. 병원은 이제 의미 없어. 그저 여기서, 엄마 곁에서 며칠만 있다 가고 싶어. 박말순 할머니가 영숙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네 방 그대로 있어. 아무것도 안 치웠어. 영숙은 엄마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28년 만의 포옹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어. 다 됐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엄마를 용서해야 할지, 28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영숙은 박말순 할머니 집에서 요양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시골집이었지만 영숙의 방은 정말로 28년 전 그대로였죠. 책상 위에 일기장, 옷장 속에 교복, 화장대 위에 작은 거울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엄마가 매일 청소했구나. 영숙은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말순 할머니가 매일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방을 치웠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죠. 하은은 매일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영숙을 간호하며 조금씩 대화를 나누었죠.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엄마와 딸이었습니다. 하은아, 너는 어떻게 자랐니? 행복했니? 내 보육원 원장 수녀님이 잘 돌봐주셨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갔고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곧 따요. 영숙은 하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너라도 잘 자라줘서. 백구는 늘 영숙의 곁을 지켰습니다. 마치 28년 전의 약속을 아직도 지키는 것처럼 영숙이 편안히 눈을 감을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영숙은 하은에게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이걸 내게 주고 싶어.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쓴 일기야. 비록 며칠 안 되지만. 하은은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1997년 12월 24일. 오늘 하은이가 태어났다. 너무 예쁘다.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잡는데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하은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사랑해. 하지만 며칠 후의 일기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버렸다.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고 한다. 하은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한테는 차마 말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엄마는 겁쟁이야.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 못난 엄마야. 언젠가 내가 이 일기를 읽는다면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은은 일기장을 덮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영숙도 울었고 박말순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백구만이 조용히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아니,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영숙은 놀란 눈으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엄마를 용서하고 싶어요. 아니, 이미 용서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요. 남은 시간이라도. 영숙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하은은 실습을 잠시 중단하고 할머니 집에서 영숙을 간호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빨리 쓰일 줄은 몰랐지만 하은은 정성을 다해 엄마를 돌봤습니다. 백구는 영숙의 방문 앞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 시간 외에는 늘 그곳에 앉아 있었죠. 가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영숙의 상태를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숙이 갑자기 하은을 불렀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부탁이 있어. 네, 엄마. 뭐든지 말씀하세요. 영숙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백구를 백양사 뒤편산에 데려다 줄래? 거기 작은 바위가 있는데 그곳이 백구가 너를 처음 발견한 곳이야. 하은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발견됐다고요? 아니, 정확히는 거기서 백구가 너를 물고 마을로 내려왔어. 내가 너를 그곳에 두고 왔거든. 차마 보육원 앞에 직접 둘 용기는 없었어. 그래서 백구한테 부탁했지.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영숙은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백구는 정말 영리했어.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 너를 물고 마을로 내려가서 보건소 앞에서 찢었대.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발견했고 보육원으로 보내졌지. 다음 날 아침 하은은 백구를 데리고 백양사 뒤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박말순 할머니도 함께였죠. 가파른 산길을 오르니 정말로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위 아래에는 작은 굴처럼 생긴 공간이 있었죠. 백구는 그곳에 도착하자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주변을 빙빙 돌며 킁킁거리더니 굴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했죠. 그리고는 하은을 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백구야, 여기서 날 발견했구나. 여기서 내 생명을 구해줬구나. 하은은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는 하은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죠.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말순 할머니가 바위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곳이었구나. 영숙이가 너를 두고 간 곳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제 자식을 제 손으로. 그때 백구가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굴입구 근처의 흙을 발로 긁어내더니 뭔가를 물고 나왔죠.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오래되어 사갔지만 분명히 아기 포대기의 일부였습니다. 이건 내가 쌌던 포대기야. 하은이 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28년 전 자신을 감쌌던 포대기의 흔적이었죠. 백구는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 영숙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하은은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백구와 그곳에 다녀왔어요.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영숙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아, 백구를 잘 부탁해. 그 아이도 이제 늙었어. 아마 얼마 남지 않았을 거야. 그날 밤 백구가 갑자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절하고 슬픈 울음소리였죠. 하은과 박말순 할머니가 급히 영숙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숙은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은 끊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했죠. 백구는 영숙의 손을 핥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하은이 영숙을 흔들었지만 영숙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박말순 할머니는 딸을 품에 안고 통곡했죠. 영숙아, 이제야 편히 쉬는구나.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고 해안 스님이 연부를 해주었죠. 하은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숙은 하은의 엄마였으니까요. 백구는 영숙의 관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관 옆에 앉아 있었죠. 하은이 아무리 달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백구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하은이 급히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15살이 넘은 노견이네요. 이미 한계에 와 있었는데 정신력으로 버틴 것 같아요. 이제는 편히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은은 백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는 하은의 품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죠. 백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엄마를 지켜줘서, 할머니 곁에 있어줘서. 백구는 하은의 얼굴을 한번 하찼습니다. 그리고는 박말순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 무렵 백구는 하은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죠. 28년의 긴 약속을 다 지키고 드디어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은은 백구를 안고 울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도 함께 울었죠.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고 은인이었고 28년의 시간을 이어준 달이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편히 쉬어. 엄마 곁에서 영원히 함께 있어. 백구는 영숙의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작은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충직한 백구 여기 잠들다. 한 생명을 구하고 한 가족을 이어준 천사 같은 개.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영숙과 백구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죠. 하은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마을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의 집에서 출퇴근하며 함께 살고 있었죠. 할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딸과 백구를 잃은 충격이 컸던 것 같았죠. 하지만 하은이 곁에 있어서인지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은아, 오늘도 절에 갈 건데 같이 갈래? 네, 할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백양사로 가는 길 할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기도문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머니, 이제 저를 찾으셨는데도 계속 그 기도문을 가지고 다니세요? 박말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기도를 올려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영숙이와 백구가 저승에서 편히 쉬기를. 절에 도착하자 해안 스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말순 보살님, 하은 씨,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가요, 스님? 백구와 영숙 보살을 위한 천도제를 올리려고 합니다. 100일이 지났으니까요. 법당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몇몇 모여 있었습니다. 정간호사도 있었고 영숙을 기억하는 올드 친구들도 왔죠. 모두가 영숙과 백구를 기리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천도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안 스님의 낮은 독경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죠. 하은은 엄마와 백구를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박말순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기도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법당 중앙의 향로 앞으로 걸어갔죠. 할머니, 뭐 하시려고? 할머니는 기도문을 펼쳐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아, 어디서든 살아만 있어다오. 할미가 꼭 찾을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는 마지막 줄을 새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찾았으니 행복하게 살아다오. 엄마와 백구가 하늘에서 지켜줄 거야. 할머니는 기도문을 향로에 넣었습니다. 28년 동안 매일 들고 다니던 기도문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연기가 피어올라 법당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보내야지.
이 기도도 한도, 그리움도 다 보내고 새로 시작해야지. 하은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디 안 가요. 계속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천도제가 끝난 후 해안 스님이 하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영숙 보살이 남긴 거예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맡기셨어요. 100일이 지나면 하은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통장이 들어 있었죠. 하은아, 엄마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100일이 지났겠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28년 동안 엄마 노릇을 못 해준 것, 너를 버린 것, 모든 게 미안해. 통장에는 내가 28년 동안 모은 돈이 들어있어. 많지는 않지만 너를 위해 한 푼 한 푼 모은 거야. 원래는 너를 찾으면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라도 전하게 되어 다행이야. 할머니를 잘 모셔. 내가 못한 효도 내가 대신 해줘. 그리고 행복해야 해. 꼭 행복해야 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백구는 아마 나를 따라갔을 거야. 그 아이는 끝까지 충직했으니까. 하늘에서 백구와 함께 너를 지켜볼게. 사랑한다, 하은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내 딸이 되어줘서. 하은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죠. 영숙이 공장에서, 식당에서, 농장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가 하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영숙이도 이제 편안할 거야. 너를 만났으니까. 며칠 후 하은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에 작은 노인 쉼터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영숙이 남긴 돈과 자신의 저축을 합쳐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려고요. 백군의 쉼터라고 이름 지을게요. 박말순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백구가 좋아하겠구나. 그 아이가 늘 사람들을 좋아했거든. 쉼터는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와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었죠. 벽에는 백구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생명의 충직함이 만든 기적의 공간. 어느 날 박말순 할머니가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아, 할미도 이제 기도문을 새로 써야겠다. 무슨 기도를 하실 건데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언젠가 증손주도 보게 해달라고. 하은은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그런 건 너무 빨라요. 뭐가 빨라? 인생은 짧단다. 영숙이도 백구도 그렇게 갑자기 떠났잖니. 그날 저녁 하은은 영숙과 백구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 앞에는 작은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죠. 엄마, 백구야. 잘 지내고 있죠? 저 이제 할머니랑 잘 살고 있어요. 쉼터도 만들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행복해 하세요. 이제 저도 가족이 생겼어요. 비록 엄마는 떠났지만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바람이 불어 야생화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영숙과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1년이 흘렀습니다. 백군의 쉼터는 마을의 명소가 되었고 하은은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박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백양사를 찾았지만 이제는 한과 그리움이 아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봄이 되자 백양사에서는 연등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하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죠. 하은 씨, 올해는 영숙 보살과 백구를 위한 연등도 달아주세요. 그들의 넋을 기리는 의미로요. 하은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연등을 만들기 시작했죠.
하얀 한지에 정성스레 영숙과 백구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연등을 달던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박말순 어르신 계신가요? 박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당신은 정민수 씨?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님. 하은은 의아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설명했죠. 이 사람이 내 아버지란다. 하은은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29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라니. 분노와 당황이 동시에 밀려왔죠. 정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저는 비겁했습니다. 영숙 씨와 하은이를 버리고 도망쳤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이제 와서?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작년에 영숙 씨의 부고를 듣고 차마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악몽을 꿨어요.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한 번은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영숙이와 하은이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은이가 얼마나 외롭게 자랐는지 알아요? 정민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버지라고 나서지도 못합니다. 다만 하은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은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계시고 엄마와도 화해했고 백구도 만났으니까요. 당신은 그저 모르는 사람일 뿐이에요.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가 일어서려 할 때 하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백구의 제사 때는 오셔도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정민수는 놀란 눈으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은 담담하게 말했죠. 용서는 못하지만 엄마도 하늘에서 한 번쯤은 당신을 보고 싶을지도 모르니까요. 정민수는 깊이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어깨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연등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양사 전체가 형형색색의 연등으로 빛났죠. 하은과 할머니가 만든 영숙과 백구의 연등도 그 사이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남은 이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특히 한 충직한 개와 그가 지킨 인연을 기리고자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백군의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정간호사도 심지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죠. 모두가 백구와 영숙 그리고 하은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입니다. 하은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백구 덕분에 살았고 할머니 덕분에 가족을 찾았고 엄마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박말순 할머니도 일어섰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수호천사였죠. 28년을 기다리고 지키고 이어준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연등에 불이 켜지자 백양사는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은은 영숙과 백구의 연등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백구야. 보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기억해. 너희가 만든 기적을 기억해.
바람이 불어 연등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영숙과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한 달 후 하은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민수가 익명으로 백군의 쉼터에 큰 금액을 기부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편지 한 통이 함께 왔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하은이와 어르신이 행복하시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하은은 편지를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지. 중요한 건 뉘우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거야.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하은은 영숙과 백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죠. 엄마, 백구야. 이제 정말 괜찮아. 할머니도 건강하시고 쉼터도 잘 운영되고 있어. 그리고 아빠도 왔다 갔어. 용서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을 품고 살지는 않을게. 그때 작은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백구를 꼭 닮은 강아지였죠. 강아지는 하은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강아지는 하은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백구가 그랬던 것처럼 하은은 강아지를 안아들었죠. 너도 혼자구나. 그럼 나랑 같이 갈래? 강아지는 하은의 품에서 따뜻하게 웅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박말순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백구가 돌아온 것 같네. 할머니, 이 아이 키워도 될까요?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을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이름이다. 희망.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구나. 백양사의 종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연등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하은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기도문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엄마와 백구가 있고 새로운 희망이 곁에 있는 완전한 가족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요.